자,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두 개의 대단원 배웠어요. 첫 번째, 다항식 대단원 배웠어요. 다항식 대단원의 중단원이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있었고요. 세 번째, 인수분해 있었어요. 두 번째 대단원 말을 못하네.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첫 번째 단원이 복소수예요. 왜 배웠죠? 판별식 그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인 거예요. 그치. 2차 방정식이 항상 근이 두 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즉 허근의 존재성을 위해서 복소수를 먼저 학습했어요. 복소수 학습하고 그 다음 2차 방정식 배웠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을 배웠고요. 다음은 여러 가지 방정식 배우고요. 거기서 두 단락이 있었어요. 고차 방정식과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다음은 여러 가지 부등식이었죠. 처음에 1차 부등식 간단하게 학습하고 2차 부등식 배웠어요. 연립 부등식은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한다. 다음 좀 어려운 응용 단원, 응용이 있었어.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두근이 뭐보다 크다, 두근이 뭐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에 관련한 이야기들. 자, 이제 대단원이 두 개 남았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대단원이 두 개긴 한데 그 안에 중단원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원 두 개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렬이 될 거예요. 자, 라이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다항식이랑 방정식과 부등식이 공통수학 1의 핵심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사이드 개념으로 미리 배우는 개념인 거예요. 갑니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에요. 분수 2에도 안 나오죠? 네?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단원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 씁니다. 계속 쓰긴 당연히 계속 쓰죠. 공통수학 1을 못하면 공통수학 2를 확실하게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공통수학 1을 하지 않고 공통수학 2를 하는 거 가능은 해요. 근데 어려울 거예요. 하나만 하죠, 사실. 순열과 조합입니다. 아, 우리 1월부터 커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월에 캠프 들어가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공통수학 1 이렇게 나가거든요. 16회, 17회 몇 회였지? 8회였나?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월에 공수 1을 해요. 그리고 1월 말부터 2월 중 그 설 연휴 있는 거 아세요? 설이 껴 있어요. 설이 2월 중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까지 설 연휴 전까지 공수2를 한번 클리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수1 다시 한번 2월 중말 이때 다시 한번 하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말고 캠프를 총 뭐냐 40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월화수목금이에요. 아 일주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캠프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이에요. 여러분 학교 안 가시잖아. 여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돼. 수업을 하고 나서 과제를 다 하고 간다. 예요. 클리닉 끝나면 과제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날 배운 거 복습까지 확실하게 마치고 간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르타인가? 공부 시간이 총 8시. 근데 너네를 엄청 빡세게 쪼진 않을 거예요. 이건 조교과고요. 조직인데 조교가 아니고요. 조교 이건 제 후배예요. 아니, 후배 제자죠, 제자. 그 옆에서 클리닉하는 조교 본 적 있어요?
금요일날 수업하면 옆에 클리닉 하고 있는 조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음, 아 저기서 그때 말 좀 해주려고 네, 남자죠. 여자 여자예요. 저 조교는 남자를 안 써요. 이 학원 자체가 남자 쪽으로 안 써서 아니요. 저만 그래요. 근데 조교는 방 뽑는 거예요. 강. 그냥 그러니까 그 일반 자원이 있고 내 제자 중에 자원이 있으면 웬만하면 제자를 뽑죠. 그리고 조교한테 중요시하는 게 수학을 엄청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다른 과목 당연히 고1, 2 과목은 풀어야겠죠. 그래야 될 거. 당연히 고난도까지는 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다가 수학을 더 잘하는 학생이냐 그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친절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근태 확실한 애. 그러니까 지각이나 결석이나 선생님 저번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게 이런 거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먼저 뽑아요. 솔로 근태 갑니다. 경우의 수. 여기가 좋아. 경우의 수부터 갑니다. 경우의 수가 뭔지는 알지? 알죠. 뭔지 알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알지? 압니다. 합의 법칙이 뭐야?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플러스 N이고 맞아. 내 눈 보고 다시 얘기해봐. 두 사건 A, B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잘하네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서로의 영향을 동시에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영향을 배웠던 준다 거예요. 안 준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또 보규식으로 해석하려고 해? 아니,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 지역이 있고 B 지역, C 지역이 있어요. A에서 B로까지 길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우리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배웠죠? 제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역 A에서 지역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가 예. 2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2입니까? 네. 왜요? A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정답입니다.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여기는 세 가지 길이 나 있다 가정해 볼게.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3이죠. 그냥 세 개라고 하면 돼요. 세 가지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6까지 왜? 그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왜 고배 법칙을 배우는 건지를 생각해 볼게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의 수 6이죠. 고배 법칙을 쓰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돼요? 노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씩 다 세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스몰 a를 통해서 A에서 B로 간 경우와 스몰 b를 통해서 A에서 B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C로 갈 때 C, D가 있으면 C로 가는 경우, D로 가는 경우, E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누겠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거야. 이걸 보고 뭐라 부르나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수형도라고 부르죠. 수형도. 이것이 모든 경우의 수의 근간이 됩니다. 그냥 다 뻗쳐가지고 세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더해라 그냥. 다 더해라. 곱의 법칙은 뭐야? 4 곱해라. 왜 곱하는 거야? 왜 여기서 2 곱하기 3을 하는 거지?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 왜 곱하는 거냐고. 경우의 수가 같은 걸 아니까.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아니까 세 가지 경우가 2번 나오네. 3이 2번 더해지네. 여기 길이 3개 있고 길이 4개 있어. 3 곱하기 4지. 왜? 곱의 법칙이 없던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냥 하나하나 나와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했던 거지. 귀찮지 않냐는 거야. 이것에 집중해야 돼. 순위과 조합은. 귀찮지 않냐.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냐. 됐니? 자, 간다. 합의 법칙. 세 글자로는 얘를 수영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더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더할 필요 없이 뭐 해라? 곱해라.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너네 이거 들어봤니? 첫 번째로 발견된 연산기호가 덧셈이에요. 덧셈. 근데 내가 조개 껍데기를 막 더하고 있었어. 원시인인 거야. 조개 껍데기 몇 개를 막 이렇게 세고 있어서 하나씩 더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조개 껍데기가 너무 많은 거야. 많은 거야. 그래서 2개씩 세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2개씩 셌더니 10번 셌어. 그럼 2를 10번 더하지. 언제 다 쓰고 있냐는 거야.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연산기호를 발견했어? 곱셈이라는 연산기호를 발명한 거죠. 발명한 거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생산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곱하기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어? 지수 시스템을 만든 거야. 이해돼? 이게 세 번째 연산기호야. 셈 뺄셈 나눗셈은요? 얘네의 부가적인 기호죠. 이게 메인이고. 지수 기호가 그거 뭐라고? 5에 그렇죠. 6이 지수 기호. 얘가 지수죠. 몰라요? 알죠. 자, 그 다음은 없을까? 로그가 있잖아요. 로그는 지수의 부가적인 개념이에요. 물러도 됩니다. 거듭제곱을 너무 많이 계속하게 된 거야. 이게 요즘이야. 현대예요. 그럼 몇 번째 연산기호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죠? 네 번째 연산기호. 여러분 테트리스 해봤죠? 테트리스는 왜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의 테트가 4개란 뜻이에요. 아, 전부 4조각. 그래서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한 놀이다라고 해서 테트리스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연산기호 이름은 테트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의 4테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렇게요. 그럼 얘가 뭐야? 3의 세제곱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런 느낌인 거야. 어때? 몇이야? 3의 세제곱 몇이야? 3의 27제곱 몇이야? 벌써 돌아버리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반응이 있죠. 지수 시스템이 처음 발견됐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2의 10제곱 1024. 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넘어선 데이터 양을 가진 게 요즘 현대라는 거죠. 설마 저걸 다 일일이 계산할 일은 그렇죠? 우리가 계산 안 하죠. 테트레이션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여담이에요. 아, 여다. 어,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네. 자, 그거랑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합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서 뭘 만들었어? 곱의 법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곱하는 것도 맨날 하던 계산이 맨날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하던 계산이 계속 나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거야. 자, 5개의 문자가 있어.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야.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 쌤이. 자, 이렇게 5자리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첫째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문자가 몇 개 중 하나죠? 5개 중 하나죠. 그럼 여기가 O라는 경우의 수를 갖겠죠. 그럼 여기 A가 들어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문자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어. 그러면 여긴 몇 개 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4개 중 4개 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D가 나왔다 생각합시다. 여긴 몇 개 중 하나죠? 3개 중 하나. 여긴 몇 개? 여기는 동시에 일어나나요? 네. 그래서 얘네를 다 뭐 하게 돼요? 곱하게 되죠. 이런 일렬로 나열하는 형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하나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걸 보고 계승이라고 불러요. 계승. 지금부터 개념이에요. 쭉. 영어로는 팩토리얼입니다. 자,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계승 나와 있니, 쌤에? 네, 나이스.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어때?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했지?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왔어. 서로 다른 6개를 일렬로 나열해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까? 5, 4, 3. 그치? 어때? 6, 5, 4, 3, 2, 1. 그러면 서로 다른 17개를 일렬로 나열해봐. 70, 60, 50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기호를 만들었어. 그걸 보고 우리는 n이 아니라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n 팩토리얼. 그럼 얘는 예를 들면 1 팩토리얼은 몇이에요? 1입니다. 2 팩토리얼은 2. 3 팩토리얼은 6.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여기까진 익숙하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2의 10제곱 몇이에요? 1024.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듯이 얘도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2의 11제곱 몇이에요? 여러분 2의 11제곱 어떻게 계산하세요? 1024에 곱하기 2 하시죠. 2의 10제곱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냥 외우죠. 그 한계가 얘는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출제자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6팩토리얼까지는 안다. 그럼 최대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보통 7팩까지만 나와요. 8팩 이상은 계산을 보통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울게요. 여기.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그렇죠. n부터 1씩 줄여나가며 곱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곱해요? n 마이너스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선행 생각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자, 계승의 정의를 배웠죠. 뭘 배워야 돼요? 성질을 배워야 되죠. 성질. 근데 성질이 없습니다. 성질을 학습하지 않아요. 따로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얘가 갖는 성질이랄 게 보통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배울 것은 순열이에요. 순열. 이제 순열과 조합을 학습하러 갑니다.
자, 고배 법칙을 계속하다 보니까 규칙이 있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하자. 그게 뭐야? 순열과 조합인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인트로 개념인 계승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순열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는 시켜드릴 테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까지는 계승이랑 똑같죠. 서로 다른 n개. 근데 계승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순열은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알개를 선택해요. 알개를 뽑아. 예를 들면 A, B, C, D, E, F, G가 있었어. 총 몇 개? 7개지? 근데 이 중에서 4개를 먼저 뽑겠다는 거야. 그 다음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한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른다. 해볼게. 잘 봐. 자, 7개,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나열에 몇 개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7개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그럼 다음에는 몇 개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6개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요? 5개 중에 하나 하겠죠.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보고 맨날 이렇게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 뽑아 일렬로 나누는 경우에서 이렇게 쓰기 싫잖아. 그래서 계승도 n 팩토리얼이라고 기호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 친구도 기호화를 했어요. 어떻게 쓰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이란 이름으로 가운데 p를 써요.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permutation. 그래서 저 앞에 앞자 p를 써서 npr 이렇게 써요. 이 p라는 친구가 그냥 일반 대문자격이고요. 이 밑에 작게 첨자로 n과 r을 적어주시면 돼요. 익숙해지게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에 5p2, 6p3 이런 거 나오죠? 그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5p3 하면 뭐가 나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8p2 하면 8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공식화 해볼게요. 공식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친구를 써볼게요. 17p14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17 곱하기 16 곱하기 이렇게 쭉 가겠지. 연달아 계속 곱하죠. 순열의 정의는 팩토리얼 없이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쵸? 17부터 어디까지 곱해요? 모르겠어. 어디까지 곱하겠지. 그럼 이거의 기본이 뭔 거야? 1까지 곱하는 팩토리얼이 기반이 됐다는 거야. 아, 그러면 8p3은 뭐죠?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그럼 이 친구는 사실 몇 팩토리얼이 기준이야? 8 팩토리얼이 기준이 된 거야. 근데 뒤에 뭐가 사라진 거야? 5 팩토리얼이 사라진 거야. 즉 뭐 됐어? 약분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니까 8 팩토리얼 하면 원래 8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근데 8p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란 말이야. 그럼 뒤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없어진 거잖아. 얘로 나눴다고 판단하라는 거지. 근데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실 거야. 근데 이러한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NPR은 공식화 해볼까요? NPR은 기본이 뭐야? n 팩토리얼인 거야. 그지? 즉 n부터 쭉쭉쭉 몇 개를 곱하게 될 거예요. r개를 곱해 나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곱할까? r번째 수가 뭘까를 떠올려 봐요. 그럼 이 친구는 n-0이라 인식할 수 있어요.
n-0, n-1, n-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r번째는 n-r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를 어떻게 본 거야? 첫 번째니까 n-1 플러스 1 이렇게 본 거야. 두 번째니까 n-2 플러스 1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럼 r번째는 n-r 플러스 1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이 친구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눴어? 이제 보이지? 뭘로 나눴어? 이 다음 수가 뭐야? n-r 너를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더라 라는 거야. 납득되시나요? 아, 이게 순열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보통의 순열의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까처럼 9p3 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로 계산하게 되실 거야. 근데 이 공식을 굳이 이야기했다는 건 이 공식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NPR은 뭐다?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지 말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알겠지? 이거 느낌으로 외워야 돼. 애초에 얘가 나온 배경이 그렇잖아. 그렇지? 예분해부터 나오면 그건 그냥 생짜로 외우는 거잖아. 당연히 생짜로 외우면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까먹지 않기 위해선 n 팩토리얼을 얘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입니다. 순열의 성질이에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n, p, 0이 몇이냐예요. r 자리에 뭘 넣었어요? 0을 넣었죠.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길 보셔야겠죠. 분모가 뭐가 됐어? n 팩토리얼이 됐어.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1이라는 거야. 다음 간다. 잘 봐. npn은 뭐가 돼요? 얘들아, 5p5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야? 이거 5 팩토리얼이죠. npn은 뭐가 나온다는 뜻이죠? n 팩토리얼이 나올 거란 뜻이죠. 자, 그걸 이해하고 잘 보세요. n 넣어보세요. 분모가 뭐가 됐어요? 0 팩토리얼이 됐죠. 0 팩토리얼이 뭔데? 정의되지 않죠. 서로 다른 연계를 어떻게 일렬로 나열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체가 없는데 뭔 나열은 뭔 나열이야. 근데 npn은 상식적으로 뭐가 돼야 돼? n 팩토리얼이 돼야 되지 않니? 근데 지금 공식에서 보니까 너가 뭐가 됐어?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지 않았니? 얘가 뭐고 싶다고? n 팩토리얼이고 싶다고. 그래서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1. 이해됐니? 그러면 npn이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어때? 정의한 거야, 그냥 수학자들끼리. 됐어? 자, 다음 이 말 어때? 쌤, 이거 계승인데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승의 성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교육과정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교육과정에 계승의 성질이 아닌 순열의 성질에 얘가 나오는 이유가 얘를 증명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얘가 먼저 나와. 얘가 먼저 나오고 1, 2,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뭐야? 한 세트예요. 그렇죠? npn이 n 팩토리얼이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한 거다. 이해됐어요? 자, 참고로
이 얘기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2분의 1 팩토리얼도 있고요. 파이 팩토리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학 과정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쌤 왜 저렇게 해요? 니네 자연수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유리수 왜 써?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 선생 그 2분의 1 팩토리얼 똑같아.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게 질문이지. 그걸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되죠? 별거 아니지 여기까지. 다음 이제 응용 부분, 유형의 한 부분으로서 성질의 한 가지만 더 배우고 갈게요. 자, 갑니다. 자, 20명이 있는 어떠한 중학교 반이 있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고 싶어. 경우의 수가 몇일까? 20P3 이해돼? 이게 20P3이죠. 회장 누가 할래? 20명 중에 1명. 그럼 부회장은 누가 할래? 19명 중에 1명. 총무는 1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순열과 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선생님이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1명이 있어. 보규야.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세 자리 중 하나는 보규를 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오케이? 오케이? 1명이 타겟팅이 된 거지? 반다. 이것들을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1명을 타겟팅으로. 보규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와 차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 거야. 보규가 선택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응? 그럼 난 뭐가 돼? 그렇지. 19P3이 되지. 보규를 제외한 19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일렬로 나누면 끝나잖아. 됐니? 그러면 이 경우와 보규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와 선택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니? 아니지.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렇지. 더 해야 돼. 보규가 선택되는 경우와. 그럼 보규가 선택됐지? 이번에는. 됐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럼 보규를 어떻게 해야 돼? 3개의 자리 중 한 자리에 앉혀야 돼. 3개의 자리 중 한 자리에 보규를 앉힐 거 아니야. 그 다음 19P 2를 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19P2는 보규가 선택됐기 때문에 나머지 11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또 나열해 준 거예요. 그러면 NPR은 뭐와 같다? N-1P 3 R 맞니? 이게 뭐야? 한 명이 선택되지 않는 걸 단정한 거지. 그 다음은 한 명이 선택됐어. 그러면 알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가. 그럼 나머지 학생들 몇 명? N-1명 남은 자리 R-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자, 물론 여러분 지금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공식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왜 한 명 더? 한 명 더 하면 되잖아. 2명 해도 되잖아. 2명으로 케이스 나눠도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성질 중 하나라고 그냥 외워버리자는 거야. 절대 주객전도 돼서는 안 돼, 얘들아. 얘를 외우겠다고 위에 있는 내용이 부실해져서는 안 돼요. 그냥 사이드로 제가 개념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 친구를 외우겠다고 위에 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얘를 버리세요. 알겠죠?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돼지꼬리를 딱 빼서 이렇게 씁니다. 개쓰레기 기호다. 순열은 개쓰레기 기호예요. 순열은 여러분의 풀이에 웬만해선 등장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등장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이유는 누구냐? 조합이에요. 바로 조합 때문이에요. 조합의 정의가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거 안 맞춰 써도 될까요? 위에다 써도 돼? 위에다 쓸게. 저 여기 왜 남겨둔지 알겠어요? 앞에? 문제 풀려고 지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뭐야? 순열이지. 조합은 뽑는 경우의 수예요.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 돼요. 어떤 의문점이 들려요? 어떤 의문점이 드세요 혹시?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좋아요. 아니 뽑는 걸 뒤에 배우고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앞에 배우는 게 뭐야? 뽑는 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부터 배우고 제일 뒤에서 배우냐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개쓰레기. 들어봐 좀 제발. 제발 좀 들어 그냥. 아니 왜 쟤를 먼저 배워야지 얘를 먼저 배워야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맞잖아. 그렇지? 자, 이 조합이 이렇다는 걸 알면 순열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조합. 맞아요? 일렬로 나열. 팩토리얼. 순열은 조합과 팩토리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열을 계산할 때는 조합 곱하기 팩토리얼을 하면 되는 거죠. 조합한 다음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걸 굳이 순열로 쓰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쓰레기 기호라는 게 야 순열 쓸 거면 그냥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거면 이렇게 반박하면 되지. 야 한 번에 쓸 수 있는 걸 뭐하러 두 번 해? 그럼 순열은 좋은 기호야. 맞잖아. 우리 지금 수학을 발전시키는 게 항상 이런 거잖아.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맨날 하는 게 생기니까 그것을 계속 정의하고 어떤 정리를 만들어내고 직각삼각형은 맨날 이렇더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순열은 개쓰레기 기호라고 하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됐니?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간다. 설명하고 갈게. 조합. 이 친구도 당연히 기호를 만들어야겠지. 맨날 하기 귀찮잖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일단. 자, A, B, C, D 이렇게 있어. 4개의 문자가 있어요. 4개의 문자 중 하나를 뽑아보세요. 경우의 수가 몇입니까? 4개죠. 그럼 2개를 뽑아보세요. 어때요? 느꼈나요? 뭔가 순열보다 복잡하죠. 이렇게 늘려볼게요. 하나 뽑아보세요. 몇 개죠? 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2개 뽑아보세요. 어때요? 복잡하죠? 120개. 복잡하죠.
3개 뽑아보세요. 4개 뽑아보세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것이. 그죠? 아무튼 6개에서 3개를 뽑는 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쓸 거야. NCR이에요. 왜?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이에요. 피자 아닙니다. combination.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공식화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공식화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얘라는 거야. 응? 얘부터 배웠으면 이걸 공식화하지 못한다는 거야. 간다. 잘 봐. 순열은 뭐와 뭘 동시에 하는 거라고? 조합과 n에서 서로 간의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과 이 뽑은 것을 나열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다. NCR은 뭐야?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는 거야. 납득됐어? 안 돼? 어디가? 이 식이 이해가 안 돼? 곱이잖아요. 수열이 어. 팩토리얼이랑 조합이. 어. 근데 저 위의 식이 공식이 된다. R 팩토리얼로 나눴잖아. 양변을. 뭐가 문제야? 됐어. 자, 순열 왜 배우는 거야? 조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조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순열을 먼저 배운 거야. 됐니? 됐어? 자, 쌤의 말투 딱 제외하고 잘 생각해서 대답해. 순열이 개쓰레기인 이유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대답해봐. 조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뭐? 아니 더 고생하는 거죠. 뭘 고생하는 아니, 건데? 조합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과 팩토리얼을 동시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조합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조합 팩토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면 저거는 찬양받아야 되는 기호야.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지금 생각과 입이 너무 가까워, 보규야.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잘 생각하고 대답해 라고 했어. 순열이 개쓰레기인 기호인 이유가 나왔어 안 나왔어? 너 0.5초 안에 대답한다니까? 생각을 하라니까? 쌤이 질문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왜 바로 대답을 하냐는 거야. 그만큼 바보 아니잖아, 보규. 바보 아니잖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라는 거야. 쌤이 하는 질문은 보통 보규의 생각 위에 있어. 내가 너 같은 애를 몇 번 가르쳐 봤겠어. 몇 년 가르쳤겠냐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냐고, 쌤이. 그럼에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라고 하는 건 그 경계를 건드리겠다는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의 경계를 계속 열 생각을 해야 돼. 또 잔소리한다. 넘어간다. 자, 근데 NPR이 얘라는 걸 알잖아.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겠네.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간다. 잘 봐. 여러분 순열도 기호로 쓰면 얘죠. 맞지?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셔? 이렇게 계산하시지. 계산 공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잖아. 됐니? 실제 계산할 땐 얘를 많이 쓰지만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느낌이야? 근해 공식이 있지만 인수분해되면 하듯이. 그런
그런 느낌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계산할 때 많이 쓰일까? 얘가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거야 이제. 해볼까? 6C3 계산해볼까? 분자에 뭐가 있어?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있는 거야 분자에. 분모에 뭐가 있어?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를 왜 계산할 때 안 쓰는지 알겠어? 얘를 계산하는데 얘를 쓴다는 것은 순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야. 연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조합을 이렇게 쓴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조합을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약분하겠지? 20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성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서 성질도 바로 눈앞에 갖다 대볼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4 정도부터 해볼게요. 4C2가 몇이죠? 어떻게 계산해요? 분자에 뭐가 있어? 4 곱하기 3이 있어. 4부터 2개 써. 분모는 2까지. 2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4부터 2개 곱하는 거고 얘는 1부터 2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분되겠지? 몇이야? 6이네. 4C1이 몇이야? 생각을 해? 4. 왜? 4개 중에 하나 뽑는 건 4야. 쉽지? 다음 4C0은 4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아무것도 뽑지 않는 하나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계산 공식에다 써보면 여기가 0이면 0팩토리얼이 분모에 깔리죠? 얘는 1이잖아. 그렇지? 그럼 4P 0이죠? 4P 0 몇이야? 1이거든. 그러니까 1분의 1 돼서 1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다음 4C3 몇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몇이야? 4지? 4C4는 몇이야? 4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아니야? 1이죠. 다음 3C 몇이야? 3. 3C2는 몇이야?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3이야. 3C0 몇이야? 1이야? 3C3 몇이야? 1이야? 5C0 몇이야? 5C1 몇이야? 5야. 5C2 몇이야?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되겠지? 10이야. 5C3 몇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10이야. 따라오고 있어? 5C4 몇이야? 5야. 5C5 몇이야? 자, 여러분들 성질 다 봤어 지금. 성질 첫 번째 NC0 몇이야? 1인 거야. NCN 몇이야? 1인 거지. 맞니? 맞아. 마지막에 그 3C3이 3 팩토리얼 분의 계산을 해봐. 시간 줄게. 맞아요. 어. 자, 다음 간다. 잘 봐. 3C0 1 3C3 1 3C 3 3C 3 4C0 1 4C4 1 4C 4 4C3 4 가운데 혼자 1 5 10
자, 10개의 서로 다른 사탕이 있어. 그지? 10개의 서로 다른 사탕이 있어. 네가 마음에 드는 사탕 3개 골라봐. 랑. 10개의 사탕이 있어.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탕 7개 골라봐. 는 같은 거라는 거야. n개 중에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건 7개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7개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선택한 거야. 이거 무슨 말 이해돼? 네.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7개를.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한 것과 10개 중에 선택하지 않을 7개를 선택한 것은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야. 네? NCR은 뭐와 같다? 여기서 7이 어떻게 나왔어? 10-3으로 나왔잖아. NC N-R과 같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까 해. 이거 지울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자, 규칙은 이래. 삼각형을 만들 건데 숫자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일단 1을 쭉 대각선으로 써요. 뭐 무슨 놀이가 아니야, 얘들아. 수학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 여기 아래 있지. 여기에다가 너네를 더한 값을 써요. 이렇게. 이렇게. 됐니? 이거 2개 더하면 몇이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가본다. 시작. 4, 6, 4, 5, 10, 15, 6, 15, 20, 15, 6. 일, 4, 6, 4, 1, 1, 4, 6, 4, 1, 1, 5, 10, 10, 5, 1, 1, 5, 10, 10, 5, 1 이렇다는 거야. 아, 그럼 이거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3C0, 3C1, 3C2, 3C3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4C0, 4C1, 4C2, 4C3, 4C4. 이거 뭐야? 2C0, 2C1, 2C2야. 이건 뭐야? 1C0, 1C1. 얘는 0C0이야, 얘들아. 0C0은 1로 정의되어 있어. 몰라도 돼. 그럼 이 밑엔 뭐야? 5C0, 5C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우리 성질 하나 더 알았어. 이 파스칼 삼각형의 생성 규칙이 뭐였어? 위에 거 2개 더하면 아래 거랑 같다는 거 아니었어? 자, NC0, NC1, NC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 그럼 밑에 여기에 n 플러스 1C형이 있겠지. 삼각형의 어느 일부분을 발췌해 온 거예요. 맞니? 여기 뭐 있어? n 플러스 1C 1 있고 여기는 n 플러스 1C 2가 있겠지. 얘들이 더하면 뭐라고? 얘라고. 얘들아, 그럼 얘가 NCR이야. 그럼 얘가 NCR 플러스 1이 되고 너네들의 사이엔 뭐가 있겠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있겠죠. 이게 성질이에요. 그래서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과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전 지금 이 친구를 NCR로 잡은 거예요.
얘를 NCR로 잡은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저 삼각형 기호로 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거? 이거요? 이거 밑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냥 얘네를 그냥 문자화했을 뿐인데 그냥 어떠한 NC0부터 시작하는 어떤 컬럼을 본 거예요. NC0, NC1, NC2, NC3 이렇게 쭉 가고 그럼 그 밑에는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올 거 아니야. n 플러스 1C0, n 플러스 1C1, n 플러스 1C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생성 원리가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아래 거라며. 그래서 n 플러스 1C 여기 보이지? n 플러스 1C 위에 뭐가 있었어? NC2랑 NC1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2를 R로 본 거야 이렇게. 이 1을 R로 본 거야. NCR 입장에서 위에 뭐가랑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럼 이제 n 자리에 뭐가 나오겠어? n-1이 나오고 이제 이 뒤에가 뭐냐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이렇게 가면 R 값이 다 같죠. 그러니까 얘가 R 값이 나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R -1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내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파스칼 삼각형은 여러분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제가 이거 보여준 적 있는데 그 방정식 당시에 맞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자, A 플러스 B의 다섯 제곱은 어떻게 돼요? A 다섯 제곱 플러스 5A 네 제곱 이렇게 되지. 그 이유가 뭔 거야? A 플러스 B의 다섯 제곱은 지금 배우는 것은 확률과 통계의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섯 개를 곱했죠. 맞니? 얘들아 A 네 제곱 B라는 항은 어떻게 나온 애야? 4개 각각의 다섯 개의 항에서 네 개를 선택해서 A를 뽑은 거야. 그럼 남은 거에선 B를 뽑아야겠지. 그럼 A 세제곱 B 항은 다섯 개의 항 중에 두 개를 선택하여 두 개를 선택하여 B를 뽑던가 아니면 세 개를 선택하여 A를 뽑던가 그만큼의 개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겠지. 얘는 21인 거야. 그렇지? 이런 이유에서 왔던 거야. 이걸 보고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개념은 다 했어. 자, 이제 나간다. 순열이 개쓰레기 기호인 이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있잖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사고하냐면 순열을 쓸 것인가 왜 이렇게 발음이 이래? 순열을 쓸 것인가 조합을 쓸 것이냐를 고민한다는 거야. 그럴 것 같지? 맞니? 제가 순열을 개쓰레기 기호라고 하는 이유는 제발 씨발 이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순열 쓸지 조합 쓸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왜? 순열엔 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순열이냐 조합이냐가 아니라 조합을 해놓고 나열할 거야 안 할 거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나열하면 뭐야? 이게 순열인 거야. 안 하면 뭐야? 조합인 거라고 얘들아. 순열 vs 조합이야? 아니요. 조합 후 나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마인드 세팅이 잘못된다고 순열을 잘못 배우면. 알겠니? 순열이냐 조합이냐가 아니라 조합한 다음 나열까지 해야 되나? 나열할 필요가 없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가보자. 자, 학생 10명이 있어. 임원 3명을 뽑아. 자, 그럼 첫 번째로 어찌됐건 3명을 뽑는 거지. 그럼 일단 10C3을 때려야겠지. 그럼 나열을 해 말어? 하면 안 되지. 안 하지. 나열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나열하란 얘기가 없으니까. 뭔 소리야? 임원은 다 같은 임원이야. 나열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 서로 같은. 이해됐어? 근데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이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 이 문제를 회장, 부회장, 총무 문제랑 구분지어서 생각해보려. 그럼 이제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 얘는 10C3이고 얘는 10P3이야. 이 지랄로 배운다고 문제를. 어? 그렇지 않겠니? 처음 배운 학생은? 그렇잖아. 순열 배우고 문제 풀 때 얘 10P3으로 했어. 그 다음 임원 3명 뽑으면 10C3하고 끝이야. 맞지? 이러고 넘어가면 진짜 낭패 본다는 거야. 얘 풀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10P3이 아니야. 얘는 뭐야? 일단 3명 뽑아야겠다. 나열해야 되나? 나열해야 되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사고하다 보면 순열이랑 기호는 절대 쓰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확률과 통계는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이차함수 문제랑 바꿔서 생각해봐. 이차함수 문제는요.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답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근데 확률과 통계는 답을 못 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답을 냈는데 틀릴 뿐인 거야.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냥 그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그냥. 그래서 답을 못 내. 근데 이건 니네 딴에 답이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았는데 니들이 개같이 뽑았을 뿐 어떤 답이 나온다니까? 채점해보니까 틀릴 뿐.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틀리지 않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수학과 동일시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방정식을 못 풀겠으면 답이 안 나오지. 얘도 찍지 마.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하세요. 나열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방정식에선 별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별표가 안 나와요. 문제 풀 때 잘.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지? 맞잖아. 어떻게든 답을 뭐라도 쓴단 말이야. 가장 최악이 뭐야? 모든 답을 다 쓰고 빗금이 졸라 많은 문제지가 가장 안 좋은 문제지야. 확률과 통계는. 가장 베스트는 뭐야? 당연히 다 맞는 건 다 맞는 거고 그거 제외하고 틀렸다 하더라도 별표 치고 틀리는 게 베스트야. 이해가 돼? 그만큼 별표 치는 게 어려워. 확신이 들지 않으면 별표를 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답은 다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틀렸어? 아, 왜 틀렸지? 아, 여기서 잘못 썼네. 넌 절대 실수한 게 아니야. 넌 그냥 그 문제를 틀린 거야. 100% 틀린 거야, 그냥. 답이 다르면 100% 틀린 거야. 알겠니? 왜? 우리는 대부분의 팩토리얼과 대부분의 순열과 대부분의 조합은 외울 거거든. 그럼 계산해서 나가진 않았다는 거잖아. 물론 말장난하지 마세요. 얘를 34라고 써서 틀렸어? 그건 계산 실수가 맞아요. 그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틀렸다는 건 나열해야 되는 타이밍에 나열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장 기초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대충 풀어서 틀렸거나 보통 다 이런 거일 거야. 그럼
그럼 너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틀린 거다. 문제의 답을 적지 않고 별표 친 애보다 더 그 문제를 틀린 아이인 거야.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 방정식은 풀긴 풀었는데 답이 다른 애랑 아예 손도 못 댄 애랑 누가 더 그래도 낫지? 풀었는데 답이 좀 틀린 애가 좀 더 나은 거야. 실력이. 근데 여기는 그냥 무지성으로 답 쓰고 틀린 애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구분하세요. 자, 우리 몇 가지 배웠어요? 5가지 배웠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계승, 순열, 조합 배웠어요. 합의 법칙이 가장 근간이 되는 친구고요. 계속 더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서 뭘 했어? 곱의 법칙을 사용했어. 그렇지? 근데 곱의 법칙 중에서도 맨날 쓰던 이제 쓰는 친구가 나온다. 뭐야? 그게 계승, 순열, 조합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순열을 써야 될지 조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조합을 쓰는데 나열해야 될지 하면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그 전 과정으로 가야 돼. 곱의 법칙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합의 법칙부터 가야 돼. 조합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곱의 법칙부터 가는 거야. 이해돼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계승은 사실 순열에 포함되죠? 제가 할게요. 순열 조합. 이렇게 쓰기도 싫다고, 그지? 순열 빼고 싶다고 저는 사실상. 그 다음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배워갈 것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까지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시작은 여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합하려고 보니까 곱해도 된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럼 고요법칙. 근데 곱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순열조합이야. 그럼 순열조합.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야. 근데 언제 다 하고 자빠져 있니? 그렇잖아. 생각해봐. 5명 중 2명을 선택하래. 그럼 OC 아니야? 이걸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저는 확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통은 유형이 A to Z예요. 그냥 유형이 A to Z야. 유형에서 시작해서 유형에서 끝나는 과목이야. 얘를 OC라고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이지. 그치? 푼 문제는 반드시 외운다. 이게 확률과 통계 철칙이야. 내가 풀어본 문제는 반드시 외운다. 그렇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와야 되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고 고3 때 확통 수능 공부하면서 절실히 느낄 것들이야. 다른 아이들 중에 확통 공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읽자마자 이게 조합 문제라는 걸 알아. 그럼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야.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당신은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일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돼. 뭐지? 이러면서. 그게 시간 낭비야, 얘들아. 우리가 뭐 시험 공부 뭐 갑자기 생으로 하러 시험 보러 생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공부할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시작점을 한 단계씩 올려서 놓을 수 있게 유형 학습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 그게 확률과 통계 공부 방법이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사고하는 것이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지 같은 행동을 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어떤 문제를 봤어. 응? 어디 있냐? 1079번이야. 지금 이 문제를 봤어.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인
자연수 x, y, z 순서쌍을 개수를 구하래. 이 문제 풀었어. 어디서부터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생각하겠지. 풀었는데 이 문제가 결국엔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였어. 그걸 외우는 거야. 그럼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학습이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는. 이 정도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 순열이 왜 개쓰레기 기호야? 왜 개쓰레기 기호야? 나름의 대답을 해봐. 순열이 그 조합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할 때 순열 vs 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이 나열이 되는 거 안 되는 100점짜리 대답이야. 저렇기 때문에 개쓰레기 기호인 거야. 그렇지? 저렇게 풀면 순열을 쓸 일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물론 나중에는 조합 생각한 다음에 바로 뭐야 이 새끼 나열이네? 라고 판단이 되면 순열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 그럼 그거 한 단계 다음 예의 얘기고 지금은 순열을 떠올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선생님 저 궁금한 거. 뭐? 그 이제 중학교 문제 시작을 해야 돼. 합의 법칙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쭉 나누면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케이스가 가장 적게 나뉘는 친구를 생각해야 돼요. 쓰세요. 케이스가 가장 적게 나뉘도록 설정. 자, x와 y와 z 중 가장 가질 수 있는 값이 적은 애가 누구예요? z예요. 그러니까 z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케이스 나눌 때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쭉 미세요. 끝까지. 쭉 밀어요. 그러면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몇이 됩니까? 17. 다음은 14, 11. 쭉 밀어요, 얘도. 8, 맞죠? 5, 3, 2, 죄송합니다. 여기로도 안 된다는 거 보이죠? 7 지워요. 그럼 여기서 또 y가 몇이냐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x가 몇이냐로 나누면 안 돼요. 왜? x가 몇인지 나누면 안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거든요. 그죠? y는 1부터 y가 1이면 x가 몇이죠? 상관없죠. 이해돼요? x는 마저 채워주는 역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몇 개냐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1부터 어디까지 되죠? 8까지 되죠. 그럼 각각의 x값이 다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1부터 어디까지 되죠? 6이요. 그럼 어디까지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맞아?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겠죠. 2, 3, 5, 6, 8을 더한 게 답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가 되겠죠. 8 더하기 여기 3 더하기 다음입니다. 108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번 개념에서는 제가 확률과 통계는 유형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형을 원래 외워요. 근데 이번엔 안 외울게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 집중해서 푸세요. 자, 여기를 전개할 때 항의 개수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죠. 몇 개죠? 중 하나.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4가 맞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야. 네. 여기는 하나 뽑아요. 30.
3실 곱하는 거죠. 동시에 뽑으니까. 그래서 4번이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같은 문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문자가 있으면 중복되는 게 생기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고1 교육과정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은 문자가 없을 거란 예정입니다. 다음 1089번 24의 n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65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알죠? 하는 방법. 몰라요? 알아요. 그거 소인수 여러분 42의 약수의 개수가 몇이에요? 84로 갈까? 약수의 개수 하면 소인수 분해해야 되죠? 2에 제곱 되나? 4 곱하기 21, 3 곱하기 7이에요.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가 돼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24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2에 세제곱 곱하기 3 8개죠. 약수의 총합 몇이에요? 이런다. 구하는 방법 아는 사람. 약수의 총합. 개수는 아는데 총합을 모르는 게 참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2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이 이유를 알면 총합을 대답을 못할 리가 없어요. 이게 왜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2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곱해서 써보세요. 곱하면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4 곱하기 2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약수의 총합을 대답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얘네는 예 곱하기 3이죠. 맞니? 더하면 예 곱하기 1 더하기 3이 돼요. 이렇게. 자, 이 친구 약수의 총합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7이에요.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었으면 여기까지 가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돼요. 알겠니? 넘어간다.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예요. 별표 치세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말고사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지울게요 이제. 자, 임의로 제가 그냥 잡을게요. 1,000원짜리가 2개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다른 얘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일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원짜리를 몇 개 낼래? 경우의 수가 몇 개죠? 3개예요.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내지 않거나. 이런 느낌이야. 근데 뭔 말인지 알아? 약수의 개수 셀 때 1 더하지. 이유가 뭐였어? 1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도 내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로 케이스가 3개, 500원짜리로 케이스가 4개, 100원짜리 4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도둑놈이 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내면 안 되잖아. 그렇지? 빵빵빵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기 1까지만 해주면 이게 무슨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거야. 방법의 수. 근데 금액의 수는 어때 얘들아? 금액의 수는 1,000원짜리 하나 내나 500원짜리 두 개 내나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잖아. 중복이 생겨버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복을 없애줘야 돼. 중복을 한번 없애보자. 어떻게 하면 중복을 없앨 수 있냐면 금액의 수는 환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것을 낼 수 없게끔 세팅을 한다는 거야. 같은 걸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럼 누구를 없애면 돼? 1,000원짜리를 전부 다 500원짜리로 거슬러 버리는 거야.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총 7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같은 방법으로 얘도 100원짜리로 거슬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왜? 400원 낼 수 있어? 근데 얘 거슬르면 400원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없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이해가 가? 1,000원짜리는 왜 거스른 거야? 500원짜리가 2개 이상이기 때문이야. 100원짜리 몇 개가 있어야 돼 원래? 5개가 있어야 환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5개가 있어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환전하게 되는 거지 그때. 그래야 중복을 없앨 수 있다. 근데 지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환전하면 어떻게 돼? 못 내던 것도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금액수는 몇 개야? 8 곱하기 4 빼기 1.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됐어요? 가볼게요. 100원짜리 하나. 전 이렇게 써요. 써져 있어도 무조건.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자, 이게 환전해야 돼 말아야 돼? 할 거야. 그럼 방법의 수부터 생각해보자. 방법의 수 몇 개? 2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1. 이게 방법의 수. 금액의 수는 너를 환전하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5개가 돼. 환전 돼 안 돼? 안 되네. 6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게 금액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1094. 이건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제 이게 보통 어려운데. 이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 색칠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색칠하냐면 규칙이 있어. 첫 번째. 여러분 그거 알아? 이 색칠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과목이 하나 존재해요. 이 과목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색깔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규칙이 있거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게 봐봐. 이렇게 인접해 있지.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잖아. 대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쓰지 않아요. 저 영역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인접해 있으면 선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너는 몰라도 돼요. 자, 첫 번째 인접한 영역이 몇 개인지부터 세요. 몇 개죠? 얘가 가장 많죠. 많은 순부터 색칠하는 거예요. 왜? 걔가 가장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를 결정해 놓으면 많은 요소가 해소가 돼요. 그렇지? 그럼 색깔 몇 개야? 5개의 영역이고 색상은 빨주, 노초, 빨주, 노파, 검 5개네요. 근데 중복해서 사용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의 개수를 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A, C, D, B, E 순으로 칠할게요.
4332잖아. 영역의 개수가. 얘 몇 개 중 하나로 칠하죠? 5개 중 하나의 색을 칠해요. 자, 사실 이 친구는 어때? 백그라운드예요. 느껴져요? 나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쓴 색은 거의 제외된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럼 C는 몇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D는요? 3개죠. 앞서 칠한 2개랑 다 인접해요. 아 귀여워.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생각하면 되겠죠. 너랑 인접한 걸 2개 이미 칠했지. 그럼 얘 몇 개 중 하나야? 3개 중 하나죠. E는 3개 중 하나. 이렇게 구하면 끝나요. 됐니? 이렇게 푸는 문제야. 유형이에요. 다음 1098번. 오늘 이 유형 풀고 집에 갈 거야. 자, 오른쪽 그림 3개의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한대. 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 영역이 몇 개야? 3개야.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잘 봐. 확률과 통계. 문제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 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인격 소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문제가 갖고 있는 개성을 전부 다 지우라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이렇게 생길 필요가 있을까? 이건 인격 소멸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 단순화시키는 네, 맞아요. 확률과 통계에선 인격 소멸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유형 자체가 개념이라며.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고 인격 소멸시켜서 내가 아는 그 문제에 최대한 도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는 그 문제로 계속 만드는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아는 그 문제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들 만나면 최대한 단순화해서 결국엔 이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입니다. 그럼 얘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죠? 얘부터 칠합니다. 색깔 몇 개예요? 4개네요. 4 곱하기 얘 몇 개? 3. 얘는 3. 4, 9, 36. 4번이 답이에요. 자, 1099번이에요. 자, 시작. 뭐 해야 돼요? 단순화 인격 소멸시켜요. 이렇게 되죠. 우리 다음 커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전부 다 외울 거예요. 그냥 다 외울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둘둘둘둘이지, 인접한 영역이. 그럼 여기부터 칠해? A, B, C, D 순으로 칠할게. 색 몇 개? 4개. 4 곱하기 B는 3 곱하기 C는 3 곱하기 D는 2개네 새끼? 나 몇 개야? 2개야, 맞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얘네가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잘 봐. 내가 칠했지. 잘 봐.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뭐가 다른지 봐봐. 내가 얘네를 칠했지. 그리고 나서 B를 칠하고 E를 칠할 때 얘네의 영향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 놈의 영향력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그에 반해 이 친구는 A를 칠하고 B를 칠하는 순간 C를 칠할 때 A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인접하지 않는 건 얘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칠할 때 A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게 되지. 상관없어. 거기까지는. 거기까진 괜찮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벗어났다가 다시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영향력을 벗어났다가 다시 A의 영향력으로 돌아왔잖아. 그런 문제가 생겨. 쌤은 이걸 순환형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돌아왔다는 거야, 다시. 다시 돌아왔다. 그럼 순환형은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거지.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와 C가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와 다른 색이 칠해지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다르죠. 여러분 앞에서 배운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대단원에서는 제가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그 단원에서 잠깐 스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단원에서만 갑자기 유달리 폭 하고 튀어오른 문제들. 그 문제를 유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확률과 통계는 유형 자체가 실력이야. 유형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문제야. 그 중에서도 가장 코어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에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색칠 문제, 지불 문제.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메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니다. 같은 색을 칠해 볼게요. 됐어? 자. 이게 보이니? 이렇게 이어지지 그냥. 이런 단순화가 가능해. A랑 C가 같은 색이라며 그럼 어차피 B는 하나의 색을 마주하고 D도 하나의 색을 마주하니까 얘는 그냥 하나로 이어도 괜찮다는 거야. 다음 A, C가 다른 색이면 얘는 이거 자체가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자, 갑니다 이 친구. 그럼 여기다 색을 뭐 칠할래? 4개 중에 하나 칠할게요. 색 4개 맞죠? 그 다음 B랑 D에다 각각 뭐? 3개씩 칠해요.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그죠? 얘는 4 곱하기 3으로 A와 C의 색칠을 해줘요. 그럼 각각이 색을 몇 개씩 인접하고 있죠? 둘 다? 2개씩 인접하고 있어서 경우의 수가 2,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뭐 해야 돼요 우리? 더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겹게 마주할 식이에요.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이게 몇이에요? 7이 됩니다. 얘는 12. 그래서 저는 이 답이 84라는 걸 외우고 있습니다. 저 순환형의 기본단이 84라는 걸 외우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신 때는 외우시는 게 좋겠죠. 제가 근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외워요. 그래놓고 뒤통수 깨지고 와서 아 동료이가 옳았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1100번 답은 봐봐. 영역이 몇 개예요? 5개죠. 색 몇 개죠? 잘 봐. 잘 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가운데 색 결정해. 그러면 1009번이야. 1099번이야. 얘가 없어지면 순환형이야. 색이 몇 개 남은 상태에서 4개 남은 상태에서 84 외우는 거야 그냥. 그럼 420 이렇게 나와. 알겠지?